애텀이라고 하는 회사,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대로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고 세일즈 마스터의 1주차 강의에서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가 뭔지에 대한 거를 어떤 이제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있어요. 되게 이제 공감을 했는데 그것 말고도 제가 이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는 유통 전문 회사예요. 유통만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유통은 뭘까요? 유통. 자,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든 우리가 이제 쓰는 모든 것들은 제조를 하는 공장이 있겠죠. 그죠? 회사가 있겠죠. 그죠? 회사에서 소비자까지 오는 이런 모든 과정을 유통 과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90년대 전에는 9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총판, 그죠? 충북 총판, 그죠? 청주 대리점, 동네 슈퍼 이런 경로를 거쳐서 소비자가 구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0원에서 400원 정도에 사던 물건들이 이렇게 거쳐 오다 보니까 각각의 마진들이 붙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늘 한 비싼 가격 정도에 이렇게 구매를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전에는 또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거를 재래시장을 갔을 거야. 재래시장.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90년대가 지나면서 자,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교통이 발달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대형 할인마트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총판, 대리점, 슈퍼가 하는 역할을 이 대형 할인마트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는 이제 차를 끌고 여기로 많이 갔죠. 그죠? 지금도 많이 가고 있죠. 이마트, 홈플러스, 여러 가지 대형 할인마트. 그러면 슈퍼에서 가져가는 마진 30% 정도를 할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에 대형 할인마트를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 어떻게 생겼어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컴퓨터도 발달을 하고 택배 사업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대형 할인마트 차 끌고 가는 것도 귀찮다. 이제 온라인 쇼핑몰로 휴대폰이 발달을 하면서 집에서 띡띡띡 누르면 집 앞까지 배송을 해주죠. 너무 편리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DC가 되면서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생활이 편해진 거죠. 자, 유통이 어떻게 됐나요? 점점 변화를 하기 시작했죠. 어떤 쪽으로? 소비자들한테 이로운 쪽으로. 그런데 바뀌지 않은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소비자는 늘 여기에 가서 사든 여기에 가서 사든 여기에 가서 구매를 하든 늘 소비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맞죠? 소비자일 뿐이에요. 소비자일 뿐이에요. 이제 이런 온라인 쇼핑몰, 아메이와 같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오면서 포인트, PV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씩 생겨나기는 했어. 그런데 내가 사는 거에 몇 퍼센트, 0.23% 정도 캐시백을 포인트를 쌓아서 해주는 이 정도까지는 이제 소비자들이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유통이 변화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늘 소비자는 소비자로 끝나요. 그런데 자,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자, RA가 이제 최초로 시작을 했고, 애터미 이런 거는 뭐예요? 소비자인 당신이 어차피 써보고 좋은 것들을 이들이 하는 역할들을 소비자인 당신이 해봐라 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당신이 이들이 했던 역할을 소비자인 당신이 제품을 써보고 그 경험을 가지고 주변에 광고를 해봐라. 광고를. 그러면 이들이 가져가는 중간 유통비용 35% 안에서 소비자인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소비를 해야 돼요? 어차피 써야 하는 생활 필수품들을 이왕이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소비자가 돼야겠죠. 소비자로 단순하게 끝날 게 아니라 돈을 쓰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소득을, 기회를 얻는 그런 소비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20년 전에 아메이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듣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와우, 대박. 완전 쇼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제 직업은 뭐냐면 야쿠르트 아줌마였어요. 야쿠르트를 제가 새벽에 애 키우면서 20대 두 아이의 엄마가 되니까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막 이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운동 삼아 뭐라도 좀 하래요. 근데 애를 키우면서 뭐라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애들이 자고 있을 때 진짜 운동 삼아 2시간만 해야겠다 라고 이제 나간 거예요. 2시간만 배달을 해야지 하고 나갔는데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신문 배달하시는 분, 새벽 출근하시는 분, 야간에 퇴근하시는 분, 3교대 하시는 분들, 정말 새벽에 막 6시, 4시 반에도 버스가 움직이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쇼킹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내 신세 한탄을 할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 새벽에 그 활발한 거에 굉장히 쇼킹하면서요. 제 생각을 바꿨어요. 야, 이 새벽부터 24시간 중에서 나는 굉장히 빨리 하루를 시작하는 거에 대한 뭔가 희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을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7년을 한 거예요. 7년을. 그래서 어느 날 야쿠르트를 어느 고객님 집에 배달을 하러 갔는데 여기 아메이 사업자가 제품을 전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녹차를 유리잔에 타줬는데 이 지금 빛깔은 약간 황금색이에요. 노래요. 그때 그 빛깔은 연두색이었어요. 너무 연한 연두색. 너무 예뻤어요. 황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보성 녹차인 거예요. 제 고향. 더 끌렸어. 그래가지고 어머, 이 녹차 빛깔이 너무 예쁜데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저기 회원가입 하시고요. 구매하시면 돼요. 제 녹차 먹으려고 회원가입했어요. 녹차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아메이 사업자가 저희 집에 이틀 후에 녹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은임씨, 이 녹차를 먹어보고 정말 좋으면 자, 주변에 이 녹차 좋다고 광고를 해봐. 그러면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은임씨한테 수당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쇼킹했어. 왜? 저는 야쿠르트를 하느라고 하루에도 몇십 명을 만나요. 정말 많은 소비자들을 만나거든요. 제품을 전달하러. 그러면 유제품 플러스 아메이 제품을 소개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제품은 다 해서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제 수백 명의 고객이 아메이 제품 책자를 딱 보니까 그때 당시 한 1000가지, 지금의 애터미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백 명의 고객들이 아메이 제품을 플러스해서 쓰시면 일석이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고객들이 아메이 제품 쓰는 모든 거가 포인트로 모아져서 저한테 수당을 준대요. 대박! 그랬어요. 저는 아메이가 다단계인지 뭔지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 무조건 할래요. 저 할래요! 그랬어요. 그 뒷날부터 제가 센터에 출근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천안에서 집에서 가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교육이 열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거기 아메이 교육센터를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야쿠르트가 한 11시에 끝나면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어디 막 마땅히 취직도 못해. 잘 됐다. 나는 자유롭게 아메이 사업을 해야겠다. 하고 11시가 되면 점심을 먹고 끝나고 점심 먹고 이제 12시부터 집안일 좀 해놓고 1시부터는 아메이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천안에. 자, 여기 제품을 저는 열심히 잘 써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소비자들이 대형 할인마트를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한 번은 쓰는데 마트 갔더니 싸.
거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요렇게 내가 열심히 광고를 했을 때, 자, 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때 줄까요? 매출이 생겨야 주지. 그치? 매출이 생겨.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너무 좋으나, 자, 중간 역할을 해서 내가 수당을 받아. 이론은 너무 좋으나, 결론은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내 소비자 속에서 뭐가 생겨야 돼? 수당을 받으려면 매출, 소비자의 이 매출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소비자들이 한 번, 두 번은 써보지만 어디로 간다? 대형 할인마트가 싸니까 다 그리 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2년을 하면서. 결론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론적으로는 좋으나 소비자를 배제한 제품이라면 되지 않겠구나.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뭘까요? 여러분, 마트 가시면 여러분 뭐부터 보세요? 일단 그 사장 뭐부터 보시죠? 자, 마트 뭐를 사러 갔어? 가격. 첫 번째, 소비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가격이에요. 저도 그래요. 두 번째는 용량, 그죠? 품질 이런 거 보겠죠? 그 다음에는 AS, 그죠? 내가 뭐 하나 샀는데 가전제품 특히 AS 잘 될까 안 될까, 무상 몇 년일까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론은 이 매출이 생기려면 제품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품이.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2년을 하고 깨달은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은 정말 멋있으나 결론은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이 배제되면 안 쓸 제품이라면 안 되겠다. 이게 저의 첫 번째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딱 들여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사업을 하니까 쓰고 있었지, 제가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저부터 안 쓰겠더라는 거죠. 저의 타당한 이유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2년을 하고 저는 아는 거예요. 아, 나부터도 내가 사업 안 하면 마트 가겠구나.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론적으로 되려면 제품이 소비자 입장에서 반드시 되어야, 충족되어야 된다. 이 이론을 하나 배웠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아메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아, 나부터 못 쓰겠으니까 결론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소비자가 되어서 그 제품을 써보고 그 경험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자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봐보세요. 나부터 소비자로서 쓸 수 없어. 그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소비자 구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타당한 이유, 내가 소비자로서 제품을 못 쓰니까 나는 절대 내 하루에 소비자를 만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못 만들겠다. 왜? 유유상종이거든요. 유유상종. 아시죠? 또 끼리끼리. 내 주변에는 나랑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쓰는데 내 주변 사람 당연히 못 쓰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메이에도 성공자는 있더라는 거죠. 보니까 의사, 박사, 변호사, 사회적인 레벨이 좋으신 분들은 성공을 하더라고요. 왜? 그분들 주변에는 그런 또 제품을 쓸 수 있는 뭐죠? 있는 거죠. 밸류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타당한 이유, 아메이가 나쁜 게 아니라 나부터 제품을 못 쓰겠고 내가 내 주변에는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전달이 안 되겠다. 두 번째 타당한 이유는 전 그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요렇게 열심히 전달을 하지 못하는데 수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은 좋으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를 2년을 하면서 제 스스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고 아메이가 나쁘다고 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기준이 생겼어요. 제품이 좋은 네트워크 회사가 오면 나는 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가 결론은 그때 당시 또 아메이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한국판 아메이 하이리빙이라는 게 생겼어요. 엄청나게 이제 활성화가 됐거든요. 하이리빙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이 하이리빙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매출이 떨어져서 무너지고 있죠. 지금 거의 바닥이니까.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웅진을 하면서도 깨달은 게 결론은 회사였어요. 회사가 소비자를 배제해버리면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생존이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트워크를 선택을 할 때 이 회사가 내가 열심히 이렇게 몇 년간 전달을 해놨는데 어느 날 회사가 망했네? 없어졌네? 그럼 왜요? 안 돼요? 회사 너무 중요해요. 생존. 그래서 저의 두 번째 기준은 이 회사가 생존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이 회사의 생존은 또 제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맞죠? 소비자들이 잘 찾아주고 잘 팔려나가면 회사는 당연히 잘 되겠죠. 그런데 회사가 망하는 회사가 망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제품 말고도 오너의 어떤 변신 이런 거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 회사의 특징상 자 봐보세요. 오너는 한 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애터미도 봤지만 임페리얼이 벌써 13코드거든요. 그러면 연봉 1억 이상은 1000코드가 지금 넘거든요. 그러면 봐보세요. 회사가 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너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마음이 변해서도 있지만 이 네트워크 회사 많은 회사들이 하이딩 같은 경우도 왜 망했냐면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가격이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그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담합을 해가지고 우리 수당 많이 주세요. 그러려면 제품 가격 올리셔야 돼요. 막 이래갖고 으쌰으쌰를 한 거예요. 사업자들끼리. 그래가지고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고 가격 막 올려가지고 우리 수당 많이 주세요. 막 이렇게 해갖고 사업자들끼리 담합을 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 사업자들을 딱 리드해서 주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오너의 어떤 저는 그런 설득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회장님께서 저희 애터미도 한번 이렇게 리더들하고 약간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회장님이 2달 동안 세미나 참석을 안 하면서 니들 멋대로 할 것 같으면 나 이 회사 문 닫는다 뭐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사가 결국 망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수당이 3대까지 갈 것 같으냐, 지금 당장 돈 많이 받는 게 중요하냐, 이 회사가 생존을 100년 기업을 가서 3대까지 가는 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더 벌 것 같으냐 막 이러면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2달 동안 세미나 딱 안 간다 막 이래가지고 엄청난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초창기에 제가 이제 근데 사업한 지 1년쯤 됐을 때 그 정도로 저희 회장님은 이 회사가 뭐냐면 직접 제조도 해봤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도 직접 사업도 해보시고 IM코리아닷컴이라는 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 회장님이 IM코리아닷컴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인터넷 쇼핑몰에 연결된 50개 정도의 다단계 회사가 있었대요. 링크되어 있는. 그래서 요 50개의 다단계 회사의 흥망성쇠를 보셨대요. 어떤 회사가 흥하고 어떤 회사가 망한지. 그랬을 때 그렇게 사업자들끼리 담합하고 욕심부리고 이렇게 해서는 오래 생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100년간의 기업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된다. 이러면서 리더들하고 엄청 싸워가지고 주도적으로 나는 이런 회사를 경영을 할 거야. 그래서 리더들을 설득을 한 거죠.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리더들이 설득이 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동구 임페리얼님 같은 경우도 다단계 오전 6기시잖아요. 다단계 많이 하셨잖아요. 꾼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결론은 회장님의 말씀에 설득이 되신 거예요. 그래, 진짜 큰 돈을 버는 거는 이 기업이 망하지 않고 100년을 가는 게 더 큰 돈을 버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강의들을 들을 때 이 회사의 생존이 되게 믿음이 갔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많은 사업자들이
지금 회장님 제품 가격 싸게 파는데 그렇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계속 갈 거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회장님 마음이 변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희 회장님이 세미나 중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제품 가격 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영리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해 가세요? 네. 결론은 소비자는 좋은 제품 싸게 팔면 몰려오는 거지 내가 착해서 지금 싸게 파는 거 아니라는 거야. 난 그 말이 더 와닿았어. 맞잖아요. 사람은 착하다가 안 착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라는 거죠. 난 영리해서 싸게 파는 거예요.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올려오게 되어 있어요. 난 그 말 때문에 더 신뢰가 갔어요. 나 착해요 이 말보다. 그리고 회장님은 또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서보셨죠. 그래서 이미 그 죽음의 문턱에 가보셨기 때문에 그런 이 회사에서 욕심을 부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일단 없이 그거를 다시 환원하는 쪽으로 회사가 망하지 않으려면 풀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생존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론은 이 매출이 생겨서 매출의 35%를 가지고 수당을 주는데 이 회사마다 많은 네트워크 회사마다 수당을 주는 방법이 다 달라요. 누군가는 상위 직급자한테 굉장히 35%에서 많이 풀어놓고 또 어떤 회사는 35% 내에서 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를 풀든 25%를 풀든 공정위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35% 이상을 풀을 때 오히려 문제가 되지 35% 안쪽에서 15%에서 풀든 20%에서 풀든 어떤 방식으로 풀든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35% 이상 풀면 오히려 과태료를 내야 돼. 왜냐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애터미는 근데 매년 공정위에 신고할 때 34.99% 정도 풀어요. 공정위 자료에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요 35% 안에서 최대 34.9%까지 푸는데 이것도 수당을 주는 이 보상 플랜의 체계가 굉장히 심플하죠. 네 가지로만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 회사는 굉장히 뭐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를 애터미에서 검토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품부터 한번 검토해 볼게요. 제품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 안 해도 소비자로 쓰실 수 있으세요? 네. 있으시겠던가요? 소비자로? 우리 강배영사님 그때 치아이랑 사가시던데 쓰시겠던가요? 소비자로? 사업 안 해도? 잘 쓰고 있고 좋다는 앞으로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케이인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자신 있게 알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써보고 좋으니까. 근데 내가 써보고 좋지 않으면 못 알리거든요. 그죠? 우리 유리 씨 어제 판매사 스피치 하던데 진짜 써보고 좋으니까 소개한 거죠. 자신 있게.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이틀치를 했지 포인트를. 그치? 자신이 없었으면 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양심상. 그래서 이 제품은 무지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통과됐어요? 내가 소비자로서 쓸 수 있겠다. 자, 회사 세미나 오니까 믿음 가세요? 안 가세요? 가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품 회사는 이해됐어. 그럼 이제 보상 플랜만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할 수 있겠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상 플랜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론은 자, 소비자인 우리가 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소비자 구축을 해서 기회를 얻는 유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다단계의 어떤 그런 선입견 때문에 안 좋게 보는 건 맞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국도 겪었죠. 지금 21세기에 아직도 다단계 피라미드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지? 제가 엊그저께 읽은 책 중에 그 2023년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격변의 시대에 가장 문제는 이 격변이 아니라 격변의 시대에 내 마음가짐이 예전하고 똑같은 게 가장 문제예요.
이해되시나요? 코로나도 겪으면서 지금 엄청나게 격변의 시대를 겪고 있는데 아직도 내 생각은 고루에 막 80년대, 70년대 다단계 이러고 있어. 피라미드 막 이러고 있으면 정말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자, 그래서 이 보상 플랜 35%를 애터미는 어떻게 풀어드리냐? 자, 딱 네 가지로 풀어줘요. 첫 번째는 후원 수당이에요. 후원 수당이 35%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23% 비율을 차지해요. 비율, 금액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매일 정산을 해요. 매일 정산이고요. 일명 광고 수당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써본 경험을 가지고요. 저희는 좌우로 이렇게 자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 애터미 치약, 칫솔, 샴푸. 언니 어디 거 써? 어느 마트 활용해? 자, 애터미 마트로 한번 바꿔 써보세요. 너무 좋아요. 내가 이렇게 썼더니 좋아요 하고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좌측에는 시댁 식구들을, 우측에는 친정 식구들한테 먼저 소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 형님한테 형님 샴푸 써보니까 너무 좋은데 애터미 걸로 바꿔 써보세요 했더니 저희 형님이 샴푸랑 치약하고 두 가지를 주문했어요. 저희 둘째 형님은 선크림 한 가지를 주문했어요. 나머지 소비자들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막 이렇게 우선 쓰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한꺼번에 바꿔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주문을 하겠죠. 저희 친정 오빠는 남 등치는 일 하지 마라 오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오빠도 안 해줬죠. 자, 우리 둘째 오빠는 너가 다단계를 하면 내가 그래서 제품을 사주면 네가 평생 할 거기 때문에 애초에 씨를 말리겠다 이러고 안 써줬죠. 저희 큰언 우리 언니는 막 욕하면서 안 써줬죠. 친정은 다 안 썼어요. 그래서 그냥 따발총을 짜자잔 맞았는데 아파. 그런데 저는 확신을 가졌으니까 두고 봐 이러면서 일어났죠. 두고 봐. 그래서 친정 친구들한테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고 아는 지인들한테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2개, 3개, 4개 언제 필요한 대로 쓰시겠죠? 그러면 자 이제 수당 받아가서 아시겠지만 자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6만 원씩 들어오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마케팅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저는 애터미가 되는 원리를 이해하시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원리. 그냥 30대 30, 70대 70 그 숫자를 아는 게 마케팅을 아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이해하는 게 마케팅을 아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 매출이 왜 생길까 하는 거예요. 자, 저도 처음에는 요렇게 30대 30 맞아서 6만 원 들어오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 한 달 만에 6만 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30대 30이 벌어져요. 그래서 매일 6만 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하루 일당이 26일을 하면 150만 원이 넘는 수당이 1년쯤 됐을 때 들어왔어요. 원리,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2개, 3개, 4개를 써요. 그런데 쓰다 보면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품 쓸까요? 안 쓸까요? 플러스 알파를 써요. 이합주에 제가 양산을 후원 갔는데 그분이 자기가 제품 쓴 리스트를 써봤대요. 몇 개를 쓰고 있는지 75가지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써보세요.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2개, 3개 썼을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소비자들도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매출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아이템은 생활 필수품이에요. 반복적인 재구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겠죠. 마음에 들어. 그러면 또 쓴다는 거야. 치약 떨어졌네? 칫솔 떨어졌네? 샴푸 떨어졌네? 애터미 거 또 써야지. 그런데 제가 했던 문제는 가전제품이야. 생활가전? 그러면 한 번 들어가면 5년에서 10년을 써요. 10년. 그러면
그리고 제품도 5가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계약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구매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 회원가입 많이 못해. 한 20명 했어. 20명. 그런데 이 20명이 처음에는 2개, 3개 쓰는데 우리 지금 애터미 쇼핑몰에 650가지 정도의 제품이 있어요. 아잠을 빼고 그러면 이 20명의 소비자가 10개를 쓴다. 그러면 각각 10개를 쓰면 나는 200가지 제품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분들이 100개를 쓰면 2000가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원리예요, 원리. 그만큼 쇼핑몰이 많아요. 그리고 재구매가 되니까 이분들이 3개월, 4개월이 되면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애터미를 딱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응?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10명만 있어요. 5명만 있어도 돼요. 5명. 응? 이 5명이 10가지를 쓰고 20가지를 쓰고 100개를 쓰게 하는 게 우리 일이지, 계속 막 가입시켜놓고 100명, 200명을 가입시켜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애터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냐면 후속 관리가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런데 그걸 안 해. 또 문제는 기존 사업자들이 애터미의 원리는 이렇게 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사업자가 나오는 건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택배 선크림만 쓴다고 안 만나 막 이래. 그리고 나한테 조금 불편하게 했다가 안 만나 막 이래. 그래도 만나야지. 왜? 이 사람이 앞으로 10개, 20개, 100개, 200개를 쓸 소비자인데. 그리고 그분들이 수당을 받다 보면 사업자로 나올 확률이 높은데 조금 마음에 안 들려고 안 만나. 아예 아는 사람 없어서 나 못해. 일찍부터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강대훈 사장님. 10명은 계시죠? 10명. 5명 등록할 수 있죠? 없어? 있어요? 있죠? 충분한 원리를 아시면 애터미가 쉬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애터미가 처음에는 3가지로 출발을 했어요. 제가 사업할 때 40가지였어요. 지금 몇 가지라고요? 650가지. 앞으로는 1000가지, 2000가지, 3000가지. 아자몰 빼고도. 아자몰까지 하면 10,000가지가 넘어요. 지금 저희 집에 욕실에만 30개가 있어요. 화장대는 50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욕실과 화장실. 근데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잠잘 때도 베개. 이불도 옛날 그 구스. 이불도 있잖아. 이불도. 베개도 있지. 다 있어요. 진짜. 심지어는 껌도 있어. 껌 때문에 사업하러 나온 사람도 있다니까요. 껌 때문에. 어떤 분이 센터에 들렸대. 근데 남원 센터장님이 껌을 하나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남자분인데 50대 남자분인데 그분이 운전을 많이 해서 화물을 많이 해서 껌을 많이 씹는데 근데 자일리톨 껌을 2시간 씹으면 딱딱하대. 그래서 뱉고 또 씹어야 된대. 새 것을. 그런데 애터미 거를 씹어봤더니 몇 시간을 씹어도 안 딱딱하네. 자일리톨 함량이 무지 많다는 거야. 근데 가격은 더 싸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업하러 나왔어요. 팀장님이세요. 껌 때문에 사업하러 나왔어요. 껌 때문에. 어떤 제품에 깨질지 몰라. 진짜 폼 클렌저에 깨질 수도 있고요. 칫솔에 깨질 수도 있고요. 저처럼 화장품에 깨질 수도 있고요. 우리 정은식 총장님처럼 해모임 때문에 깨질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사업을 볼지 몰라요. 자, 그래서 뭐냐면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점점 제품을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이 회사에서 런칭하는 제품의 가짓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소비자가 쓸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회원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무한단계 마케팅에 의해서. 내가 아는 사람은 10명이에요. 10명. 그런데 이 10명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한 명만 소개해줘. 그러면 나는 20명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제품을 써보다 보니까요. 뿅 가셨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막 소개를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분의 인맥이 무한대로 저한테도 올라오죠. 마케팅이. 그죠? 그러면 내 하루에 나도 모르는 회원이 계속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저는 이렇게 소비자를 딱 50명씩 가입을 시켰어요. 50명. 저는 방판을 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하루에 5만 명의 회원이 있어요. 5만 명. 이 50명 중에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온 사람이 2명이에요. 그런데 이 2명은 또 50명의 인프라를 만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다 보니까 제 하루에는 현재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 400명쯤 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회원까지 하면 5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한단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만 포인트에서 멈추겠어요? 매일같이 70이 되고 매일같이 150이 되고 매일같이 240만 포인트가 뜨고 매일같이 600만 포인트, 2,000만 포인트, 5,000만 포인트가 뜰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원리. 그리고 애터미는 뭐예요? 무점포 온라인 마켓이에요. 만약에 내가 청주에다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 차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싸게 좋은 걸 팔아도 요 동네 사람밖에 못 오겠죠. 그런데 온라인이니까 어디에서 주문할지 몰라. 제품에 발이 달려가지고. 저 실질적으로 요새 경험하는 거예요. 와, 진짜 애터미 제품에 발이 달렸네. 제가요, 부산에 저한테 욕을 엄청 했던 우리 언니가 제가 성공하고 나니까 제 팬이 됐어. 그리고 이제 한 2,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아파서 쓰러졌어. 뇌출혈.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시간을 내서 간병을 도와줬거든요. 간병했다기보다는 같이 있어줬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언니랑 저랑 그동안 묵었던, 쌓였던 이런 13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엄마 같아. 저는 언니가 어렸거든요. 그때 이제 묵은, 엄마도 돌아가시고 서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묵은 것을 그때 일주일 동안 회포를 푸는 것 같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살아온 얘기, 내가 또 어떻게 살아왔 얘기, 내가 애터미를 어떻게 해오는 얘기하면서 서로 부둥켜하고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푸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제 팬이 됐어. 그래서 뇌출혈로 이제 안 좋으니까 해모임, 뭐 건강기능식품제가 다 챙겨 보냈겠죠? 저희 언니가 그걸 먹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도 소개하고 막 소개를 해요. 그런데 부산에 이제 우리 언니가 친구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 이 양반한테 제품이 한 3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또 자기 친구들한테 2명한테 소개를 해갖고 여기에서 한 30만 원씩가 또 들어갔어요. 경산에 있는 자기 동서한테 해모임 총판을 또 주문해달래요. 추석 전에. 요새 이분이 엄청 쓰세요. 제품에 발이 달려서. 나 얼굴도 몰라요. 얼굴은 카카오톡으로 확인했어요. 아, 이렇게 생기셨구나. 통화만 했어요. 통화만. 근데 이분이 지금 저한테 거의 100만 원어치 주문을 했어요. 제품에 발이 달려서. 우리 언니가 소개했고 이 언니가 또 이렇게 소개하고 이 언니가 또 이렇게 소개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가 따다다다 주문해서 택배 싹 보내면 되잖아요. 진짜 제품에 발이 달렸다는 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겨요? 무점포니까 전국 어디든 전 세계, 지금 애터미가 25개국에 나간 데서 내 회원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시간이 지나면 요런 일당이 만들어지겠구나, 이 원리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 단계 이해하시죠? 무한 단계 가다 보면 내 하루에서 어떤 원리 퍼질지 몰라. 근데 이 무한 단계는 애터미에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런 원리는 애터미가 모든 다단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인데, 결론은 이런 반복적인 제품이 추가로 늘어나고 재구매가 늘어나는 거는 제품이 비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애터미니까 되는 거예요. 애터미. 이 원리가 되는 게. 그리고요, 소개? 여러분들이 제품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옆에 친구가 얘기해요. 피부 너무 좋다.
그랬는데 198만 원이야. 소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어? 소개 안 나와요. 절대. 이 언니가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겠죠. 정말 좋으니까 소개가 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먹었던 것보다 싸니까 소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모든 원리는요, 애터미니까 가능해요. 제가 아메이 얘기했잖아요. 나부터 못 쓰겠다니까. 못 쓰겠는데 사업으로 받아들여도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또 마케팅적인 원리는 뭐냐면 무한 단계. 이 무한 단계는 너무너무 진짜 매력적인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뻗어나갈지 모르니까 제 하부에 5만 명의 회원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무한 단계가 아니라 이렇게 대수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단계 안 해보셔서 모르는데 자, 이렇게 대수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10대 안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가입시킨 사람만 매출 인정을 해줘. 그러면 이렇게 이런 매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애터미는 무한 단계예요. 내가 이렇게 5명을 가입시켜놨는데 이 5명이 누군가가 가입시킨 이 사람, 또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든 인프라를 내 하이 매출로 다 인정을 해주니까 600pb, 240pb, 150pb가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이해하면서 언제 될까 하지 마시고요. 원리를 이해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저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까요.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케팅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이 마음으로 또 이겨내고 한 거예요. 한 번도 애터미가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돼. 얘는 마케팅상. 그래서 이제 이해하셨죠? 무한 단계. 그리고 애터미에서는 또 상한선이라는 게 있죠. 만약에 35% 안에서 수당을 주는데 여기가 5,000 대 5,000이라고 하는 상한선이 없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신 분이 상한선이 없으면 우리 임페리얼님들은 하루에도 10억이 뜨세요. 10억 포인트. 그러면 벌어지는 대로 돈 다 줘. 일당을. 자, 5,000 대 5,000이면 하루 일당이 120인데 10억 포인트가 뜨면 이분들 얼마 받아야 돼? 하루에 1,000만 원도 더 받아야 돼. 그러면 35% 안에서 이분들이 막 다 가져가 버려. 그럼 우리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회가 없어. 근데 애터미는 상한선이 있어. 더 이상 안 주겠대. 안 주겠대. 나 이게 매력이었어요. 제가 애터미 보상 플랜을 딱 들었을 때 저는 이 무한 단계와 상한선에서 꽂혔어요. 아, 난 능력은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야쿠르트는 또 내가 새벽같이 나가서 7년을 했는데 이거 못하겠어? 근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하다 보면 벌어지겠네. 그리고 상한선, 난 능력이 없는데 자, 우리가 산을 올라간다고 칩시다. 정상. 여기에 가면 금고와 먹을 거 엄청 많아. 근데 먼저 출발해서 올라간 사람, 나보다 막 체력이 좋아갖고 막 쉬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 막 올라가갖고 여기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풀어놨어. 그러면 이제 늦게 올라가나 힘도 없어갖고 1시간 올라가다 쉬고 2시간 올라가다 쉬고 정상에 갔더니 내 것이 한 개도 없네? 이러면 희망이 없잖아.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근데 애터미는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상한선이라면 애터미가 전 세계 또 글로벌 원코드로 전 세계로 나간대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계속 많아지겠네? 그런데 먼저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한을 뒀네? 아, 그러면 내가 가다 보면 내 목도 남아있겠네. 저 이거가 이해됐어요. 이해되시나요? 아, 내 목도 있겠네. 내 목. 글로벌은 솔직히 처음부터 보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외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런데 봐보세요. 이 글로벌도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유리 사장님이 17개국을 다녔대, 해외를. 근데 우리 유리 사장님하고 나랑 아이디 차이가 얼마나 날까? 몇천 번대가 차이가 날 거예요. 그죠? 저 29만 번이거든? 그죠? 그런데 해외 라인을 펼쳐.
그것도 저한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무한 단계가 아니야. 그럼 유리 사장님이 밑에서 해외를 펼치든 뭐든 뭐하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벌어질 가능성이 없지. 응? 아시겠어요? 이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결론은 글로벌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 하루에 지금 우즈벡하고 몽골이 여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매출이 뜨거든요. 근데 이분들 이렇게 대수 제한 해놨으면 저랑 아무 상관없는 매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 매출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보상 플랜을 이해한다는 거는 이 숫자를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요. 이 원리를 이해하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뜨겠네. 무한 단계니까 내 하루에는 글로벌도 터지겠네. 상한선이 있으니까 위에서 돈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목도 남아 있겠네.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요, 여러분 무조건 성공하겠네. 나는 내 성공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아시겠죠? 자,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이해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공을 의심하지 마세요. 진짜. 어? 아유, 너는 똑똑하니까 될 거야. 아, 너는 능력 있으니까 될 거야. 아니요. 무조건 되게 되어 있어요. 마케팅. 포기만 하지 않으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 몽골 시장이 어떻게 터진지 아세요? 그분이 지금 사업한 지 7년, 8년 됐는데 몽골 터질 거예요. 소실점에서. 우리 본부장님, 정동필 총장님 위에 누나. 그러니까 제 우측 보도가 저 있고 정의수 본부장, 정동필 총장. 여기가 총장이에요. 여기가 밑에 동생이 더 잘 나가. 근데 해외는 지금 여기서 다 터지고 있거든요. 몽골하고 우즈벡이. 응? 봐보세요. 늦게 터진 거예요. 늦게. 이분보다. 근데 터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분이 더 잘 나갈 때 얼마나 누나지만 가족이지만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은근 경쟁돼 그거 가족이지만. 근데 해외가 여기서 터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가 벌어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근데 결론은 로얄 클럽은 또 이분이 먼저 들어갈 수도 있어. 크라운은 이분이 먼저 갈 수도 있어. 알 수 없는 거야 이게. 우리 마케팅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마케팅을 이해하신다면요, 내 성공을 의심하면 안 돼. 난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의심 안 하시나? 우리 유리 씨.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그 기존 분들한테 또 얘기해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눈앞의 것에 연연해서 감정의 기복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엊그저께 들은 이상현 박사님 강의 중에 이거예요. 멀리 내다보고 사고라. 한자어로 얘기했는데 원료 뭐라고 해주셨는데 까먹었네. 멀리 내다보고 자꾸 눈앞에 당장 이거 보지 마시고요. 내가 비록 지금 이렇지만 난 이렇게 갈 것이다. 제가 조치원에 개척을 하고 다닐 때 2시쯤에 이제 식당이 조금 한가하겠다 하고 제 나름 그분을 배려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개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자마자 그분이 아줌마 필요 없어요. 나가요. 내가 뭐라고 했냐고. 나 그냥 문을 열었을 뿐이라고. 근데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나를 바로 잡상에 취급한 거야. 아, 물론 난 전단지 주려고 간 건 맞아. 그런데 아줌마 됐어요. 나가요. 딱 이러는 거야. 그 세 마디를 딱 듣는 순간 여기가 쿵 했어. 근데 문 딱 정면에, 문 열자마자 정면에 뭐가 있었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욥기 몇 장 몇 절 딱 이게 있는 거야. 저는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속으로 그랬죠. 사장님 나를 지금 잡상에 취급하는데요. 두고 보세요. 저는 전 세계 글로벌 리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뒤돌아서자마자 또 어깨 가방을 탁 메고 씩씩하게 또 다음 집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치원은 일본이잖아요 지금. 공주도 그렇게 개척을 하고 다니는데 공주 토백이도 아니니까. 공주에 누가 하다가 그만뒀는데 공주 토백이도 아닌 사람이 내가 여기서 다단계 갖고 성공을 하면 손에 잠을 찢을게요. 동서가구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간판을 아직도 못 잊어. 그래서 제가 리더스 딱 하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장님 손 잔을 찢으세요. 제가 엔터미로 공주에서 다단계로 제가 연봉 1억이 됐어요. 제가 수당 보여드릴까요? 손에 장 찢으세요. 빨리 손 내놓으세요.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돼요? 이러더라고요. 네, 돼요. 그런데요. 2013년도에 제가 공주를 개척하러 들어갔는데요. 14년도에 공주 본사가 왔어요. 공주. 내가 본사까지 끌어당겨버렸어. 혼자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본사가 공주. 공주에 이렇게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막 장사처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네트워크 원리를 이해 못하고 제품 팔리고 판매만 하는 거예요. 판매만. 근데 제가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토백이도 아니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물건 사고 있는데 됐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공주 안 돼요. 지역사회인데 당신이 되겠네요. 외부 사람이. 제가 그러니까 엄청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1년 안에 사장님 여기다 센터 오픈을 시키고요. 제가요 반드시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 그냥 믿고 제품 써주세요. 저는 마케팅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힘, 씨앗을 계속 심은 거야. 나 1년 안에 여기서 반드시 센터 오픈하고요. 성공자로 꼭 반드시 보여드릴게요. 그랬는데요. 지금 공주에서 일본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본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엄청 좋아졌어요. 센터에서 지금 뷰티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해요. 공주에서 애터미로 돈 제일 잘 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쳐다봐요. 좀 마케팅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케팅 보상 플랜을 아는 거는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확신하는 게 성공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 게 진짜 보상 플랜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수치적인 것도 풀어드릴게요. 수치적인 것도 알아야 되니까 직급수당. 이 직급수당은 쉽게 얘기해서 한 7% 정도 돼요. 그래서 첫 직급, 그러니까 직급은 7개예요. 7단계로 되어 있고요. 첫 직급이 세일즈 마스터예요. 이 세일즈 마스터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름 동안 이런 소비자 구축해서 250만 PV 이상이 되시는 게 세일즈 마스터라고 하는 직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수당이 프로모션 수당인데 같이 풀어드릴게요. 프로모션 수당이 한 2% 정도 차지하는데 이 프로모션 수당은 요런 7개의 직급을 갈 때마다 선물처럼 주는 수당이에요. 축하를, 격려, 축하해요 이렇게 주는 수당이에요. 그래서 이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을 가면 250이니까 후원 수당이 8번을 맞고 7번에서 8번 맞고 직급 수당이 한 45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직급 수당은 월 2회를 줘요. 2번. 그러니까 45만 원이 상하반기로 유지하면 2번이 되니까 한 90만 원 정도 되고 이 세일즈를 가면 프로모션으로 해모임, 덕페임, 이브닝 케어 이렇게 줘요. 선물로 줘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보름 동안 내 하부에 세일즈 2명이 나오면 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예요. 그러면 직급 수당은 한 75만 원 정도 되고 2번이 유지하면 이게 이제 150 되고요. 제품을 요걸 줘요. 프로모션으로. 플러스 현금 100만 원을 줘요. 그리고 샤론 로즈 마스터부터는 샤론 로즈 마스터는 또 이분들을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을 시키면 나는 샤론 로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여행 플러스 현금 200만 원을 줘요. 현금. 그래서 다낭으로 여행을 보내줘요. 2회. 그리고
스타마스터는 요분들을 샤론 도주로 2명을 보내면 나는 또 스타마스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행 4배에다가 플러스 현금 1,000만 원을 줘요. 그리고 로얄 마스터는 여행 이제부터는 크루즈로 보내줘요. 4배 플러스 5,000만 원 현금을 주고요. 크라운 마스터는 여행 4배 플러스 3억 그리고 임페리얼은 여행 플러스 10억 뭐 법인카드, 자동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수당만 13억 6,300이에요. 13억 6,300. 저는 요거 1,000만 원을 받아서는 저희 시댁 식구들하고 제주도 4박 5일 여행을 갔다 왔고요. 잘했죠? 우리 큰아주버님 회갑 기념으로. 그리고 요거 5,000만 원을 받아서는 제 임플란트를 했고 4,000만 원 들여가지고 제 이가 다 무너졌어요. 풍치가 너무 심해요. 가족력. 그래서 이게 이제 셋째 낳고 30대에 막 이 스트레스도 많은데 피부도 안 좋았지만 이 치아가 빠졌어요. 풍치가 너무 심해요. 한 3분의 2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좀 틀리로 살다가 반드시 애텀에서 성공을 해서 임플란트를 하겠다 해갖고 4,000만 원 들여서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비싼 가게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억을 하면 이제 땅 사고 집 사고 해야죠. 땅 사요, 땅 사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프로모션만 해도 14억 6,300인데요. 사실은 진짜 큰 수당은 후원하고 직급 수당을 합해서 매달 1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보면 제가 이제 50대니까 1억을 받아서 30년은 제가 받겠죠. 그죠? 그러면 3대니까 그죠? 제 대에 30년만 해도 360억이에요. 쉽게 따져도 그죠? 그런데 3대니까 곱하기 3을 하면 1,000억이 넘겠죠? 1,000억. 그러면 이 후원수당, 직급수당이 사실은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거는 목돈. 요거는 매월 나오는 시스템 소득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좌우 인프라를 풀어가지고 임페리얼까지 가는데 우리는 1,000억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1,000억 자산. 그래서 애터미가 겨우 6만 원 아니에요. 1,000억의 자산, 온라인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온라인 자산. 자,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연금 뭐 이런 것도 들지만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뭐예요? 건물주인 거잖아요. 그죠? 건물주. 건물 한 채 가지고 있어서 매달 따박따박 월세 받는 거 다 로망이시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죠? 그런데 자 여기 청주 기준 10억짜리 원룸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원룸. 그러면 한 20호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곱하기 30만 원 받으면 60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20호죠? 20호? 4층짜리, 5층짜리. 매달 30만 원 월세 받으면 20호실에서 600만 원 정도 소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100%다 실소득이에요? 아니죠. 그죠? 세금도 내야 되죠. 또 10억을 목돈으로 진짜 현금 들고 사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없죠. 50%는 대출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출이자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그죠? 200 나가야 돼요. 그리고 건물 보수라든가 세금 100만 원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300만 원. 자,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300만 원의 월세 소득을 실질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가 되면 200에서 300 넘치는 오토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10억 모으는데 얼마 걸릴까요? 평생 모았는데 10억 있으시면 평생 모아도 없어요. 저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재테크 잘하고 예를 들어서 좀 물려받은 유산 있고 해갖고 내가
10년 걸려서 10억 모았다고 칠게요. 5억은 대출 받고, 응? 10년 걸렸다고 칠게요. 그래서 받는 소득이 3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텀에서 오토 판매사 10년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우리가 오토 판매사만 돼도 10억짜리 건물을 하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봐보세요. 원룸은 자 요렇게 받아요. 똑같은 10억의 자산을 가지고 갈수록 마이너스 자산이에요. 맞죠? 건물 노후되죠. 그리고 새 건물 들어오면 임대 안 나가죠. 근데 애터미 오토 판매사는 시간이 갈수록 플러스 자산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오프라인 건물과 온라인 건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온라인. 제가 재테크 공부 코로나 때 시간 남아서 많이 해봤거든요. 생각하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생각했어요. 그 재테크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려면 엄청난 경험과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애터미 조직 키우는 게 훨씬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재테크라고 저는 알아버렸어요. 코로나 때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조직 키우는 게요. 훨씬 가장 좋은 재테크예요. 제가 해보니까 공부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 이사장님처럼 오랫동안 그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르겠지만 그 노하우도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애터미 화장품 얘기하는 거 진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도 할 수 있고요. 남녀노소 학벌 상관없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를 하려면 엄청난 공부도 있어야 되고 자본력도 따라줘요. 애터미 제품 얘기하는데 자본력 필요하나요? 내가 써보고 얘기하면 되고 시간, 남녀노소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 내가 잘 활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애터미의 비즈니스만큼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저기 뭐죠? 비율이 좋다. 재테크 비율이 조직 키우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억지 쓰는 거 같나요? 아니면 굉장히 논리적인 거 같나요? 논리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엊그제 때 서울에 가서도 제가 이제 신규분들 앉혀놓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남자분이 유통 쪽에서 오래 하셨나봐요. 제 강의를 듣고 그 표현을 써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제가 억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랬더니 아니요.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되게 뿌듯했어요. 저 그냥 진짜 애터미 무조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이제 다른 유통, 다른 아메이랑 비교를 해서 저는 굉장히 애터미가 제 논리로 이해가 돼서 행동한 거예요. 저는 제 성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를 딱 알아보고 일주일 동안 그립다 탔어요. 제품 내가 쓸 수 있나, 회사 생존할 것인가, 그리고 마케팅 박은임이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겠나, 무한단계 상한선 글로벌 원서버. 저는 이게 딱 가슴으로 와닿으면서 이거는 시간만 정확하게 투자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자 머리도 애터미 좋은 거 알았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기 내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용기가 나는 건 아니겠지만 용기를 내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애터미를 날리고 웅진에서 막 이렇게 팀장하다가 딱 턴을 하려고 할 때 정말 만감이 교차한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부터 시작을 해서 개척을 하려고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그 앞에 갔다가 또 오고 문 앞에 갔다가 또 오고 저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벨 3번 울리면 얼른 끊었어요. 용기가 안 나서. 그죠? 뭔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다가 와 집에 돌아왔어요. 내 자신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다이어리에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박은희 두려우냐?
제 스스로 대화를 한 거야. 이랬어요. 진짜 비전 없는 너의 미래가 더 두렵지 않니? 라고 제가 썼어요. 다이어리 맨 앞장에. 그랬더니 맞아. 그 생각. 지금 내가 문 열고 가는 건 뭐가 두려워요? 사실 하면 돼요. 근데 더 두려운 건 뭐예요? 내 비전 없는 미래. 앞으로 진짜 노후가 길다고 해요. 지금 내가 아무리 연금 뭐 이렇게 드러나도 300, 400 노후 준비해놨어요. 근데 앞으로 이 300, 400의 돈의 가치가요. 30년 후면 700이 있어야 되고요. 1000만 원 있어야 된대요. 진짜 숨만 쉬어도 지금은 300인데 이 300이 30년 후에는 700 이상이 있어야 된대요. 어떤 경제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 그 돈 없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200, 300 준비해놔도 그때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거예요. 진짜 비전 없는 나의 미래가 더 두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기로 했고 한 번 해보니까 쉬워요. 두 번 해보면 더 쉽고요. 우리 형제 자매 언니 그렇게 쌍욕을 해도요. 그까짓 거 어느 날 그런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각자의 내가 애터미를 왜 해야만 하는지 그 꿈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저는 노후 준비, 가난이라는 걸 더 이상 대물림하고 싶지 않고 제가 임플란트 하는 거, 우리 남편을 돈 버는 일에서 은퇴시키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거. 근데 다 우리 사장님들은 각자가 다른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회장님이 엄청 강조하는 거거든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가? 인생 시나리오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집, 주택, 뭐 기부, 여행, 뭐 여러 가지를 해놓고 동그라미에 나는 현재 몇 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가? 저는 처음에 딱 여기 1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10점. 동그라미가 골고루 확인을 할 때 10점짜리 동그라미. 여행도 적당히 하고 있었고 기부도 적당히 하고 적당히 다 10점짜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집은 뭐 50점짜리인데 여행은 10점짜리밖에 안 되고 교육은 뭐 30점짜리. 그러면 이렇게 삐뚤빼뚤해서 인생이 균형 잡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한번 본인의 지금 삶을 제가 40대에 점검을 해봤듯이 점검을 해보면서 인생 시나리오를 써보고 그래서 나는 우리 회장님이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애터미를 해야 되는 거. 그 부분을 그 중에서도 나는 기부인지 여행인지 더 포커싱을 둘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쭉 써보세요. 그러면 이 골고루가 만족하시는 분은 아마도 많지 않으실 거예요. 뭐 하나쯤은 비어 있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우리 김분수 크라우는 30년 동안 제공기를 하다가 전 세계를 지금 여행하고 있잖아요. 59세에 그분이 시작했어요. 59세.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여행하고 계시잖아요. 30년 동안 그 골방에서 제공일만 하셨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요. 미국 영어도 안 통하는데 여행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그분이 저희 롤모델이거든요. 애터미에서. 너무 멋있고 그리고 책도 쓰셨어요. 책도 두려움을 지나면 보이는 것들 직접 쓰셨어요. 저도 책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내가 왜 애터미를 해야 하는지 정립을 해보시고 그게 정확하시다면 하루에 나는 몇 사람에게 애터미를 전달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제품 애용 100% 하셔야 돼요. 그 애용을 가지고 알리는 거니까 제품 애용 그리고 시스템 참석 그리고 제품 전달 그리고 동영상 들으면서 계속 이 감정이 자꾸 다운될 때 또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을 만드시는 게 탈코어거든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해나가는 방법은 성공의 8단계와 탈코어 이거에 입각해서 내 습관을 들이시면서 하시면 다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